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36으로 제품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사용자 지정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툴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될 텐데,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 항목을 사용자 지정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너비는 20cm로 높이는 60cm 정도로 잡아주세요. 또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방향도 세로로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 모양이 일반적인 제품 소개 페이지의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픽셀 값으로 따지면 가로는 750픽셀, 세로는 2250픽셀 정도가 되겠군요. 비율로 따지면 가로 세로가 1대3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의 배경색을 골라줘야 하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색 아무거나 넣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자체 기업 로고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정해놓은 방향이 없으면 컨셉 컬러를 로고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주식회사 니나노의 아싸패드에 대한 제품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니나노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로고를 몇 개 따왔습니다. 이 중 민트 초코 색깔로 만들어진 로고에서 색을 추출해다가 쓸 예정이에요. 위쪽 삽입 탭을 누르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툴을 누른 뒤 직사각형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는 슬라이드 왼쪽이나 오른쪽에 Shift를 누르고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으면 Ctrl Shift를 누르고 그 밑으로 사각형을 2개 더 복사해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부터 사각형을 선택 후 도형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도형 채우기 색을 봐주세요. 스포이트를 선택한 뒤에 로고에 있는 색을 하나 선택해서 채우기 색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로고 안에 다른 색으로 채워주시고요. 마지막 사각형은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끝내면 여러분 모두가 세 가지의 색을 컬러칩에 투영한 것이 되겠죠. 물론 로고에 들어간 색이 4-5가지라면 사각형을 그만큼 늘려서 넉넉하게 컬러칩을 구성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용되는 컬러가 많아질수록 난잡해지거나 촌스러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요. 다음은 제품 소개 키워드를 솎아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제품 페이지를 제작할 아싸패드의 제품 설명이 있는데요. 좋은 제품이란 사실은 알겠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한눈에 제품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문을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설명문의 경우 노트북의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노트북과 전자파 그리고 차단이라는 키워드만을 뽑아서 재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문의 경우 하나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2가지의 내용이 섞여 있는데요. 국내 기술 제작이라는 키워드와 주식회사 니나노라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가 그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문의 경우 2개로 나눠서 키워드를 정렬했습니다. 하나는 순수 국내 기술 제작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지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니나노의 전자파 차단 기술에 대한 세계적 수준을 강조하는 키워드로 작성했죠. 세 번째 설명문은 소재에 관한 내용과 이를 안전하게 가공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소재의 특별함과 특수 가공을 했다는 부분만 집어넣었죠. 네 번째 설명문은 소재 설명의 연장선에 디자인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싸패드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므로 현대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주면 좋겠죠. 다섯 번째 설명문은 제품 크기에 대한 어필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문은 구버전의 설명문이라 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수정하여서 작성할 것이고 소비자가 제품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수치를 적어 놓을 겁니다. 여섯 번째 설명문은 이니셜 각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VIP와 이니셜 각인만 넣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니셜 각인 자체가 공산품의 느낌보다는 맞춤형 용품의 느낌을 주고 그 이니셜 소유주만의 것임을 암암리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문은 중복된 키워드를 하나로 만들고 키워드 하나만을 갖다 썼습니다. 기업체 임원이든 경영진이든 결국 뿌리는 비즈니스맨이니 비즈니스맨 키워드를 사용했죠. 또한 품격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소지품이라는 단어와 함께하게 하여 아싸패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 리콜, 품격 있는 것으로 연결되게끔 구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문은 아예 삭제했는데요. 바로 위까지 비즈니스맨의 품격으로 제품 이미지를 끌어올려 놓고 결론에서 이 제품을 기념품이라 말하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아까보다는 훨씬 제품의 장점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뭔가 부족하니 한 번 더 키워드의 필터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차단이라는 키워드를 보다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포인트인 18포인트보다 큰 32포인트로 크기를 키워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진 키워드를 더 돋보이게 하도록 나머지 문장은 검은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글자색을 변경해줬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렇게 제품의 장점이 더 크게 와닿는 키워드 문장이 완성되었죠. 바로 밑에 있는 문장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국내, 회사명, 나노메탈, 소재, 크기, 공정, 감성 키워드들을 크게 부각했죠. 조금 전 키워드만 나열되어 있던 설명문에 비해 훨씬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제품 상세 페이지의 레이아웃 만들기와 설명 키워드 따내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제품 사진에서 제품만 따내는 방법 및 사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강의를 기대해주세요. 큐브팀의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